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소통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동상이몽을 봤는데요. 너는 내 운명 이 프로그램에 오상진, 김소영 아나운서 부부가 사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부부 대화나 소통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화법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을 얻는 남자의 대화법 저자기도 하고요. 또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부모 상담을 하는 저니까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이 부부가 젊은 부부로서의 일상, 또 젊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요, 보니까 부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니어 부모님하고 자녀 소통법 강연을 하는 제게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오상진은 어떤 부자지간일까? 그동안 봤더니 학벌이나 직업, 또 현재 일상을 굉장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부모 또한 스펙이 우월해서요. 우리 시청자로서는 우와 정말 잘 살고 있네, 부럽네 이런 생각도 하게 했는데 오상진 아나운서 또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아쉬운 게 없는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기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근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시니어 부모님의 이야기, 또 30, 40대 자녀가 부모님께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완벽한 부모 없고 완벽한 육아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또 확인했다고 할까요? 각 시대마다 최선의 육아법이 있죠. 예를 들면 엄격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 돌아보면 왜 그렇게 엄격했을까 하고 후회도 남기고요. 미안함도 남기 마련인데요. 요즘 연예인들 부모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제법 있어요. 그때마다 교훈도 얻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할 공유 자료도 얻는데요. 얼마 전에 김규리하고 아버지가 출연한 프로그램 봤을 때도 아버지가 김규리 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부모와 자식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고맙고 자랑스럽고 또 미안하고 다시 오상진 아나운서하고 아버지 이야기 통해서 우리 좀 더 깊게 부모 자녀 소통법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딸 생일날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오셨습니다. 손녀에게는요 막 피아노 장난감 선물하면서 아주 스윗했어요. 할아버지로서. 근데 아들하고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어색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상진 아나운서도 정말 꽤 달달한 그런 남자던데 말이죠.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인터뷰가 단서였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요. 사랑을 표현했지만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느낌의 온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은 이러했으나 상대에게 닿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사랑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상진은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지만요. 존경심 안에 반감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100m를 15초에 뛰면 13초에 뛰는 건 어떠냐. 반에서 1등하면 전교 몇 등이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자상하고 좋은 분인데 욕심이 많으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 부모라면 다음 얘기 안 들어도 다 알아요. 보편적 사랑이었죠. 다 자식 위해서 더 잘하라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요. 반감을 불러일으킬 사랑이죠. 만약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 속마음이요? 그렇죠. 아버지는요. 너 잘되라고 맞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아버지는 27세부터 사회생활을 했고요. 지방대에 나와서 입사를 했답니다. 근데 학벌이 핸디캡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겪은 아픔을 내 아들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 그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아들을 독려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이걸 본 오상진 울컥하며 눈물 짓던데요. 저는 이 장면부터 우리가 훗날 아이에게 미안하고 후회한다는 말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소통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수많은 말 가운데에서 어떻게 아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겠어요? 쓴소리도 해야 하고요. 훈육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아이 마음 아프게 한 말들이 없다, 또 안 하겠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과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미안해하고 또 실수하고 또 후회도 하는 게 육아 아닌가요? 부모로서 정말 이거 반복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우리의 사랑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조금 덜 미안하고 덜 후회하는 육아는 가능합니다. 우리 오상진 아나운서와 아버지 경우를 공유해 볼까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의 발달에 따라서 부모 자녀 대화법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자녀가 중고등생, 대학생이라면요,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속마음 전하는 거죠. 아빠 네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아빠가 대학에 대해 핸디캡이 있거든. 그래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곤 한다. 아빠 네가 좋은 대학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니 좀 더 노력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얘기하면요, 100% 꼭 전달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 세 단계로 하면 어떨지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요, 아빠 생각과 마음을 전합니다. 2단계는요, 아빠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겁니다. 3단계는요, 다음 대화의 여지를 두는 겁니다. 아빠는 이러이러 생각한다. 그래서 네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마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각을 듣는 거죠. 아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좀 게임하는 건 마음을 좀 이렇게 푸는 거니까 좀 봐주시겠어요? 라든가, 아빠는 제가 공부할 때는 안 보시고 공부 안 할 때만 보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운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대화 아니겠어요? 아빠가 이야기하면 아이는 듣고 예, 이걸로 하면요, 앞으로도 우리는 불통만 부릅니다. 다시 1단계, 2단계 정리할게요. 아빠의 생각과 마음을 전합니다. 2단계는 그 이야기를 들은 생각과 마음을 아이로부터 듣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빠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눈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두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풀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됐다, 너하고 무슨 얘기하냐, 아버지 됐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여지 두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꼭 마무리해 줘야 될 것이요, 아빠 말 들어줘서 고맙답니다. 사실요, 이거는요,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매너기도 합니다.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 자녀가 어리든 어른이든 부모에게 시간을 내준 거니 고마운 거죠. 잘 들어줬으니 고마운 거고요. 아빠 말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 마무리하는 겁니다. 속마음 이야기하고 자녀가 그 속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자녀는요, 부모님이 정말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걸 잘 새겨 듣고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은요, 동상이몽 가운데에서 오상진 아나운서와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풀어봤습니다. 부모 자녀 후회 없이 100% 만족한 육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뭉클하게 참 많았습니다. 그때 몰랐던 아버지 마음, 그땐 몰랐던 우리 아이 마음, 이렇게요, 우리 부모와 자녀가 좀 더 일찍 깨닫고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고마움,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서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자, 오늘요, 오 아나운서를 울게 만든 아버지의 한마디 알려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꼭 해보십시다.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내 아들,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나운서님 얘기했죠? 43년 평생 처음 들어본다고요.
I'm proud of you. 자, 부모인 제게도요,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서 더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덜 미안하고 조금 덜 후회하는 육아, 요즘 부모 교육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오늘도 더 늦기 전에 고맙다, 너가 자랑스럽다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